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맞아 열린 평화포럼에서 평창 평화선언이 채택됐습니다. 평창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줄어든 옛 도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고속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문제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사 간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속초 북방 항로가 중단된 지 5년 만에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항로가 오는 5월부터 재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맞아 열린 평화포럼이 평창 평화선언과 평창 평화의제 2030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12개 항목의 선언과 함께 실천을 위한 30여 개의 주제가 지시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전 세계 50개 국가 200여 개 평화단체 운동가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합의된 평창 평화선언. 각 나라 대표들은 평화는 인류와 세계의 최우선 명령이라며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평화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쟁의 종식에 위협이 되는 군사기지를 축소할 것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갈등을 중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첫손에 꼽혔습니다. and cooperation regime to undergird the peace proces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lead to peace in the world. 평화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 실천 의제도 제시됐습니다. 평창 평화의제 2030은 비핵화, 불평등 해소, 대량 살상 무기 규제, 난민과 이주자 등 30여 개의 의제를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포럼에 참가하지 못한 단체에도 내용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안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그다음에 주제별로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이거를 정식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30여 개의 의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50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기초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평화를 논의했던 평화포럼에 이어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다루는 장애포럼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다니던 옛길은 교통량이 줄어서 한적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를 노리고 도로변에 각종 폐기물을 몰래 가져다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와 경기도 여주를 잇는 옛 국도 42호선입니다. 고갯길 주변 야산이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트럭으로 실어다 그대로 쏟아부은 듯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고 단열재와 마감재 등 각종 건축 폐기물도 즐비합니다. 차가 진입할 수 있거나 주차할 수 있는 공터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이나 이제 차가 뜸하니까 찻뛰기로 갖다 버리는 거야. 지나다니다가 이게 휙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건 조금 이건 아주 차로다가 이렇게 아주 상습적으로 버리는 거지 이런 거예요.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상대적으로 한적해진 옛 도로를 따라 이처럼 폐기물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데다 도로를 관리하는 CCTV도 없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 도로변 곳곳에 버려진 것으로 볼 때 상습적 무단 투기가 의심됩니다. 원주시는 호저면과 판부면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쓰레기 투기 현장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형상이나 투기 방식이 유사하다고 하면은 기존의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량이 줄어든 옛 도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로 방치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도내 시외버스 업체인 강원고속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문제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노사 간의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도내 지역과 전국 7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고속. 지난 9일 강원고속노조는
통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오는 15일과 18일에 사측과 조정에 나섭니다.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특례 제외 업종인 노선 버스업에 최대 주 68시간 근로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기사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줄고 자연스레 실질 임금도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북 지역 시외버스 업체도 임금 감소분을 인정받아 임금이 33만 원 인상됐고 도내 동해 상사 고속도 시급을 8.9%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생계를 위해 임금 감소분을 사측에서 보전해달라는 게 노조 측 요구사항입니다. 하루의 근로시간 단축, 이게 한 달, 1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소비고요. 이 소비되는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없이는 저희는 이 협상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근무 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든 부분까지 보전해 줄 수 없다며 일단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노사는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강원 고속의 모든 운전기사가 노조에 가입돼 파업이 시작되면 184대의 차량 운행이 전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에 돌입하면 시외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속초 북방 항로가 중단된 지 5년 만에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항로가 오는 5월부터 재개됩니다. 대형 크루즈선 입항도 예정돼 있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다른 항만과의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완공된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 400억 원 가까이 들여 건설했지만 지금까지 크루즈선이 들어온 횟수는 3차례뿐입니다. 정기 국제항로가 없다 보니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취항을 앞두면서 상황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방항로 재취항을 추진했던 선사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 확보를 조건으로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2004년 취항한 북방항로가 2차례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겁니다. 오는 5월부터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주 3회씩 운항할 예정인데 기존 백두산 항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슬라비앙카 항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중국 훈천으로 연결되는 육로를 이용을 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백두산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항로 중복과 과열 경쟁 우려도 있습니다. 속초항 북방 항로가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로와 비슷하고 경북에서도 포항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러일 환동의 크루즈 항로 개설이 추진 중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북방 항로 취항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속초항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부진했던 속초항 대형 크루즈선도 올해는 4월부터 7항차 입항이 확정돼 속초항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모든 교실에는 지난해 공기청정기 4,839대가 우선적으로 설치됐고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3,57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유지 보수 등에 연간 42억 원의 예산이 3년 동안 투입됩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공기질 측정을 1년에 2차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실내 체육 수업이 가능하도록 체육관 시설 확충에도 나섭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올해 관내 건설 현장에서 모두 500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기관별 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태 분석을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현장에 대해 수시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청은 먼저 해빙기를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대규모 절개지와 터파기 구간을 대상으로 집안 침하 현상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15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줄어든 최대 1,540만 원까지 지원되고 오는 2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개인 택시 15대를 포함해 180여 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했으며 따뚜 주차장 등 8곳에 급속 충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부터 간현 관광지 정기 휴장일을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 그리고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을 정기 휴장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현 관광지는 지난해 1월 소금산 출렁다리 개통 이후 18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했습니다. 횡성군이 KTX 강릉선 횡성역과 둔내역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형 교육여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KTX를 타고 횡성을 방문하는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계 교통수단인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관광지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KTX 탑승이 용이한 서울과 수도권 학교가 집중적인 유치 대상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2035년 평창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서면 조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설문 결과는 2035년을 목표로 평창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공간 구조의 틀을 마련하는 데 반영됩니다. 평창군은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이후 달라진 주변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군 관리 계획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예체능 학원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월군은 미술과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 5곳과 협약을 맺고 배우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